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는 이제 데이 2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의 명칭은 이제 마크다운으로 이제 바꾸고 오늘 이제 데이 2죠. 따라라 이렇게 이제 됐고 만약에 이제 그 셀의 위치를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고자 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제 위 또는 아래쪽으로 셀 위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하신다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한참 아래에 있거나 한참 위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잘라내서 붙여넣거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이제 주피터와 관련해서 상의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부터 시작하는가? 항상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츠에서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드 아이리스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래는 파일로부터 읽어드려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제 그 논의는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논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분석을 위해서 이 아이리스의 이제 프레임을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설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그리고 이제 컬럼즈는 아이리스의 이제 열 제목들이고 요거 이제 속성이 이제 명칭들이죠. 피처 네임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자동 완성이 이제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요 셀이 요 구문이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작성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걸 이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어, 나머지 이제 그 피처 네임즈 뭐 이런 것들 이제 실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도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리스 프레임의 샘플 5 이렇게 이제 해서 잘 구성된 것을 이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문제는 데이터셋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리스 프레임이고 그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하자면 여기 이제 타겟 값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품종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아이리스 타겟에 반영도 되어 있는 데다가 조금 귀찮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요. 타겟 값은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리스 타겟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거를 했느냐면 데이원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을 살펴보면 필수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논의했고 헬로우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하면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의 표본과 또 이제 특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행렬 형식으로 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게 이제 예시로서 아이리스를 했고요. 그리고 EDA라고 불렀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이 뭐 이상치가 있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어제 우리의 마지막 논의는 이제 모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형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통찰을 이제 반영했는가라고 하면은 이 산점도를 그려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산점도 정도만 재현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논의를 반복하지는 않고요.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플롯을 해서 이제 카인드를 하고 스캐터 수행한 다음에 첫 번째 열과 이제 세 번째 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산점도를 이제 그리겠습니다. 산점도 이제 그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컬러 값 자체는 우리가 아이리스 이제 타겟 값으로 일단은 이제 하면 이 값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좀 해주긴 해요. 근데 이 값들의 이제 색상을 우리가 직접 설정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형별 색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컬러 값 자체에다가 유형별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토사 멀시컬러 버지니카 같은 것을 음,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걸로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런 어떤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제 넘파 이제 웨어 구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타겟이 만약에 0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아이리스 이제 타겟이, 근데 만약에 이제 아니면 한 번 더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의 타겟 값이 1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첩된 구문이죠. 그리고 어, 그래도 아니면 파란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유형별 색상을 이제 변환을 하고, 유형별 색상을 다음과 같이 이제 할당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색상 사전을 이제 그대로 이제 수행했는데, 예, RGB가 되죠. 네, 잘 됐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참거짓 값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인 경우에 바뀔 값하고 거짓인 경우에 이제 바뀔 값을 이제 하면 되는데, 요 거짓인 경우에 다시 1 또는 2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넘파이 웨어를 한 번 더 써서 1인 경우에는 초록색이고, 그리고 이제 2인 경우에는 그래도 아닌 경우에는 몽땅 다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C라고 하는 것에 유형별 색상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쓰는 이유는 넘파이 웨어를 이제 가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PI에 좀 친숙해져 보기 위해서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상 이제 어제 결과를 이제 재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한 2와 3 정도 사이에서 세 번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면, 요걸 이제 x3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x3이 2와 3 정도에서 적당히 나누면 아래쪽은 모두 이제 0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쪽은 이제 1번이냐 2번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보니까 위쪽에서는 완벽하긴 조금 어려운데 대강 한 5 정도에서 따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5보다 이제 2보다 크지만 5보다 작으면 1이고, 5보다 크면은 이제 2로 판정하면 웬만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추정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x3을 획득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이제 모든 행을 선택하고 세 번째 열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x3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종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numpy where의 구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 예측이죠. 품종 이제 분류 예측. 처음이니까는 그냥 조금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그래서 x3이 2.5 대강, 이건 이제 대강 한 거고, 이거보다 이제 작으면은 이제 0번으로 판정하고, 그리고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따져야 되니까 numpy where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if 문을 하고 여기서는 else if가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mpy where이 이제 끝나면 그냥 다 이제 e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와 이제 else if문을
그 작성하는 것을 이제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제 수행되는 거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고 그러면 이제 x3이 예를 들어서 이제 5.0 정도를 잘 잡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1이고 이제 2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낸다면 그러면 이제 품종 분류 예측을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한꺼번에 수행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채점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품종 분류 예측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답하고 이제 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같으면 참이고 틀리면 거짓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결과를 채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점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개나 이제 맞췄는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점의 경우에는 합계를 내면 몇 개를 이제 맞췄는지 알 거고 전체 이제 개수를 알려면 이제 랭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제 모형이라는 단어를 성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이제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붓꽃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뭐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붓꽃이 왜 그렇게 뭐 길쭉하게 생기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뭐 진화의 결과로 뭐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붓꽃 표본들을 관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했고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죠. 물론 전문가가 이제 분류를 했고 근데 전문가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분류한 것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모형을 그냥 if else 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형은 그냥 if else 문이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만들었더니 이제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이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임의적인 분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관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이게 요 우리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품 붓꽃 품종 분류 모형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리스를 이렇게 이제 제공하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 품종 분류 예측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품종 분류 예측을 붓꽃 품종 분류 모형에다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전달해서 다 같이 수행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면 내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러한 그 논리를 따라서 품종 분류 예측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임의의 모형에 대해서 다음 같은 표기를 반복적으로 좀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수학적인 기호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호가 없으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논의를 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기호들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모종의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 f, y 이런 표기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서양의 수학적 전통을 받아들여서 납득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표기가 임의적이죠. 가불병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네, 이런 표기는 우리의 이제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함수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갈리는데요. 이 함수의 원리가 지금처럼 if else 문은 규칙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통계 확률 기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통계 확률 기반들은 이제 확률을 이제 어떤 확률을 이제 구하잖아요. 근데 요게 그 도수 같은 것을 이제 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전을 몇 번 던졌는데 맨이 몇 번 나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확률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 싶은 기계학습적인 그런 이제 관점입니다. 근데 이 기계학습이라는 용어가 엄격하게 종이가 된 용어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약간 두루뭉술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이 통계 확률하고 기계학습의 알고리즘들이 어느 정도 겹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전문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논의가 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거 그냥 나 통계 시간에 그 사용한 건데 이런 것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랬고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뭐가 통계 확률 모형이고 기계학습 모형이야 그런 거 큰 의미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는데 다만 이제 요런 그 관점은 전달드리고 싶고요. 이 제가 이제 발전사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 19세기에 과학의 영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19세기에 그 갈턴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통계를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1940년대까지 전산이 발명되기 전까지 굉장히 큰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이 시절에 주요한 특성이 뭐냐면 스몰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재야 되거든요. 그 요 1940년대 조금 직전의 데이터셋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고 이때는 그 1930년대 간 요 아이리스가 개발되던 때 이제 그 수집되던 때쯤에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이 중심극한 정리를 이제 그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이 통계 기반이 이제 중심극한 정리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수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알고리즘들이 오늘은 이제 1940년대에서 이제 60년대 요 범위에 이제 있는데요. 예, 점점 이제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이제 기계학습과 통계가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후의 알고리즘들은 통계로부터 처음에는 기계학습이 파생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기계학습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초반부에 요 1940년대부터 60년대 알고리즘들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요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통계와 기계학습이 이제 강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애기들이 어릴 때는 부모한테 이제 강하게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독립하면 이제 그냥 자신의 이제 사람이 되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통계가 기계학습의 부분이야. 사실상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지금은 기계학습이 이제 좀 성인이 돼서 좀 독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본다면 이 북고 품종 분류 모형은 그냥 정말 if else 문이죠. 그 어떻게 작성했든지 간에 if else 문인데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지금 딱 8개 틀렸습니다. 150개 중에서 8개 틀렸으니까 이 if else 문이 어느 정도는 준수한 성능을 이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지표를 우리가 이제 그 한다. 정확도라고 하는 이제 지표를 이제 한다면 요거는 그 채점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이제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그 소수점이 너무 이제 상세한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의 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에 대해서 그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요런 이제 형식은 어제 이제 사전 확인 결과를 이제 반영한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언급드리면 이것은 이제 파이썬의 그 양식 포맷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어제 안내드린 대로 챗GPT 등의 이런 이제 파이썬 이제 포맷 스트링에 대해서 요 구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그 보강해서 납득하시는 게 이제 편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파이썬 문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챗GPT나 혹은 이제 검색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94.7%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150건 중에서 8개를 틀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7개를 틀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수치가 너무 작아서 이게 확확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정확도 지표를 볼 때는 좀 규모가 있을 때, 뭐, 10,000건, 뭐, 10만 건, 뭐, 100만 건에서 이럴 때나 이 정확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채점에서 그 한 개만 더 뭐 맞는다 하면은 이게 뭐 확확 움직입니다. 갑자기 97%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지표로 이제 살펴봐야지 좀 진정으로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 빵 자리까지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보시면 반올림에서 이제 95%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도 이렇게 EPS문으로 쓸 수 있으면 당장 빨리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모형을 딱 보니까 EPS문을 딱 해갖고 이게 딱 사야 되겠다 싶으면 이게 상당히 맞았어요.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얼른 빨리 그걸 해야죠. 그죠? 그래갖고 얼른 빨리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근데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점인데 지금 이거는 왜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할 만큼 특성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특성이 많지 않고 분포가 단순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기 시작하는 데이터가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차원만 돼도 이거를 이제 두 개만 골라서 산점도를 그리면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왜 했어 그러면? 기계학습의 헬로 월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계와 기계학습이 이제 헬로 월드라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서는 첫 번째 45페이지의 그 교재에서 결국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본 겁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냐? 라고 물어본다면 붓꽃은 예스죠. 거의 예스다. 95% 거의 해결이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시각화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거의 뭐 되더라. 뭐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if else 쓰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7페이지에서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을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는 거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논의는 이제 요 47페이지와 49페이지까지, 50페이지까지를 쭉 제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형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형 또는 이제 모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것은 이 모형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도한 것은 이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고 사실상 if else문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재 그 코드에 대한 이제 그 최종적 평가를 내리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형을 만드는 것이 규칙 기반을 이제 일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뭐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시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모형은 모형인데 좀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그런 모형들을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이니까요. if else문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알고리즘들은 종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에서 네이버스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고 거기서 이제 KN으로 이제 시작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딱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이클론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알고리즘 패밀리입니다. 여러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 같은 유형의 알고리즘들이 이제 패키지로 이제 묶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패밀리 중에서 이제 누구를 딱 점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K네이버스로 시작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반드시 이런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 상의를 드리면 첫 번째 요 파트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그 지금 상의 드리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출력의 양상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출력의 양상으로서는 우리는 뭘 골라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출력의 양상이 유형입니다. 그거를 분류하고 싶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죠. 근데 그거를 뭘로 해야 될까요? 분류기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classifier가 되겠죠. classifier.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현재로서 이제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 번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런 영어를 뭐하러 설명하냐? 뭐 자명한데. 죄송합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이게 자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리그레서나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트랜스포머는 그 챗GPT의 트랜스포머는 아니고요. 요 리그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인가? 이거는 차차 논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아는 거 설정해 보고, 그러면 붓꽃은 유형이 있는 거니까 알고리즘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출력의 양상은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의 원리가 이제 KNN이라고 종종 이제 요약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알고리즘을 이제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하실 때는 그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른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재에서 제시하는 설정을 그냥 받아쓰기 할게요. 이게 뭔데? 그 알고리즘의 원리를 논의를 하면 이게 뭔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임의의 모종의 이제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그러면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거야? 그건 안 되죠. 얘한테 데이터를 경험시켜 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fi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경험시켜 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도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도 학습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응하는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에서 이제 타겟을 통해서 이 통합까지 같이 경험시켜주면 이게 이제 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타당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표기를 좀 그 도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수학적인 표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친해져 볼게요. 이런 이제 표기들에 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은 요거는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레이텍 구문을 이제 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임의의 i번째 표본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요게 이제 지도학습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요 표기는 좀 익숙해져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의의 이제 i 같은 경우에는 요 표기는 그냥 제 노트북을 참조하시고, 혹시 이제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연구하시는 분야면은 뭐 레이텍 잘 아실 거고, 제가 소개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대학원 이상에서 그 공학이나 이제 수학적 기반을 이제 가진 그런 걸 전공하셨다면 또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제시하 그냥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시한다, 이 정도로 어여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종종 이런 표기들은 이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eft, right, C dot. 어디서 잘못됐나? 점점점. 이건 그냥 제가 예쁘게 이제 보이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 표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 번 이제 요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효과적인데 그 나중에는 이게 좀 낭비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기가 이제 뜻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학습이 되려면 일단 처음에는 어떤 임의의 x가 x1부터 이제 xn까지 이렇게 이제 임의의 모종의 이제 특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표본들이 1번, 2번 이렇게 해서 S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임의의 S개가 있어야 뭐 학습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임의의 i번째 표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i번째 표본에 대응되는 텐서가 xi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됐든 비지도학습이 됐든 소위 말해서 요 xi가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개 있어야 데이터 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xi가 s개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게 데이터 셋이 되는 거겠죠. 데이터 집합.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지도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y가 필요해요. 타겟 값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는 이제 그 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각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대응되는 타겟 값이 yi입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을 하려면 다음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상의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제 종종 이런 표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논의의 어떤 간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서로의 이제 어휘를 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은 30분에 시작하고 20분에 이제 종료되는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